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류큐 왕국의 황금기를 열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왕, 쇼신의 위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부터 조금 섬뜩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목숨을 바치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 질문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때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사라는 관습인데요. 주군이 죽으면 그를 모시던 신하들이 강제로 혹은 암묵적인 강요로 함께 죽어야 했던 고대의 풍습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비극적인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던 왕국의 모습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류큐 왕국에서는요.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이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사후세계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묻는 그런 잔혹한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순사라는 관습, 실상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당연히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요. 경험 많고 숙련된 인재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건 정말 막대한 손실이었죠. 말 그대로 나라의 살아있는 자산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끔찍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낸 인물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장, 삶을 선택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개혁의 주인공, 바로 쇼신왕입니다. 1477년에 왕위에 올라서 1526년까지 무려 49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왕국을 다스렸어요. 이 긴 통치 기간이 그의 담대한 개혁을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쇼신왕은 당시에 전파된 불교의 자비사상, 그리고 유교의 윤리관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죽음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줘야 하는 곳이 아닌가? 바로 이 생각,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장, 충성의 혁명입니다. 쇼신왕이 던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진정한 충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전에는요, 주군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유일한 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살아서 평생에 걸쳐서 국가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 충성의 무게중심이 죽음에서 삶으로, 또 한 개인에서 국가 전체로 완전히 옮겨가는 그야말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순사 금지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오래된 관습 하나를 없앤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부터 한 개인의 소중한 생명은 낡은 관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법의 보호 아래 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온 세상에 공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위대한 선언은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네 번째 장, 중앙 집권 국가의 형성입니다. 효신왕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각 지역 코족들의 무기를 싹 거두어서 군사력을 독점하고요. 그 다음엔 그들을 수도로 이주시켜서 지방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죠. 그리고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세 번째 단계로 순사를 금지시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조치를 넘어서 인적 자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통제권마저 국가가 가져오겠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런 연속적인 조치들이 결국 낡은 봉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순사금지는 새로운 국가의 철학, 즉 삶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정체성을 완성하는 활용점정 같은 거였죠. 자, 그렇다면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한 국가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장, 평화로운 왕국의 유산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00년.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사람의 결단이 그 끔찍한 죽음의 문화를 끝내고 무려 4세기에 걸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비용을 치르지 않게 된 사회는요,
비로소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곳에 쏟아 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정치적 안정이 류큐 왕국만의 독특하고 찬란한 문화가 활짝 꽃피우는 황금기의 토대가 된 것이죠. 바로 이 평화로운 시대에 류큐의 고대 시가집인 오모로소시가 편찬되었고요. 또 엔카쿠지 사원이나 왕가의 무덤인 다마오둔 같은 위대한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평화로운 해안국가다라는 류큐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죽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살게 하는가로 측정된다. 시오신앙의 혁명은 결국 죽음의 충성을 삶의 기여로 바꾼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국가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